싶기도 한데요. 한 분 한 분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사연 네. 말씀드릴게요. 올해 60이 된 저는 노후 재무 설계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퇴직한 지 5년 지나고요. 이제 새 아이들 대학만 보내면 끝일 줄 알았는데 최근 큰아들이 결혼한다고 얘기를 하네요. 아내와 제 노후 자금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돈을 자식들 결혼 자금으로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시 머리가 아파옵니다. 현재 갖고 있는 돈이 2,500만 원 정도여서 일단 현재 집을 담보로요. 1억 원을 대출 받은 후에 이제 아들이 갚게 할 예정인데요. 그 잘 갚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만개 상황을 대비해 일을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기술이라고는요. 30년 동안 해온 건축 목공 기능사 자격증이 전부입니다. 네. 근데 이마저도 나이가 있어서 이걸로 어디서 또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할지 막막합니다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선생님께서 자산 현황도 공개를 아이고. 해주셨어요. 네. 사실 그 대부분의 저런 그래요. 상황이 많을 많아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노후 준비는 이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족의 문제로 접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런 부모의 어떤 자산 현황, 수입과 지출 이런 내용들을 좀 공론화할 필요가 좀 있을 것 이 같아요. 부분을 자녀들 특히 결혼 앞둔 맞습니다. 자녀와도 상의를 하라 이 말씀. 저는 사실은 지금 뭐 어린 자녀 우리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은 사실은 어린 자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게 수입이 얼마인데 지출이 얼마고 내가 쓸 수 있는 금액이 얼마가 있다. 그다음에 내 자산 현황이 얼마가 있는데 이런 걸 꼭 뭐 레포트를 작성해서 할 필요도 없고 구두로 얘기하고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또 이게 담보대출에서 자녀 결혼 자금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이미. 또 그 자금을 사실 실질적으로는 그 자녀가 갚기로 예. 지금 예정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실제로 갚아 나갈지는 미주수인 거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이 공론화하면서 이 지출 그 상환 계획서 자녀한테 이 담보 대출을 받은 것들을 상환 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희들의 계획은 어떠니라고 이거 상의하는 어떻게 의미도 갚아 나갈 있고, 거지? 어떻게 갚을 건지. 할 건지 이게 아마 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자녀가 아니라 너무 빡빡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울면 어떻게 해요? 어떤 책임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이걸 갚아 나갈 수 있는 이거 내가 갚지 않으면 우리 부모님에게 뭔가가 맞아요. 부담이 될 수 부담이 있겠구나 되겠다. 하는 아. 그러니까 공론화 시키는 것들이 좀 그 필요한 어린 것 같아요. 시절에 이제 용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용돈 지출 계획서를 부모님께 네, 맞습니다. 제출하는 것처럼 맞습니다. 거꾸로 부모님이 우리 가정의 재정 상태표를 자녀에게 보여주시면서 상의를 하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자기 이 의뢰를 주셨던 이분의 소득원을 좀 파악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재 소득이 얼마나 어디서 얼마나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직장생활 한 30년 정도를 하셨다고 지금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추정컨대 국민연금이 제가 볼 때는 한 150만 원 이상은 좀 나오지 않을까. 물론 이제 추정치로. 추정치긴 한데 국민연금은 내가 언제 가입했느냐, 달라지죠. 기간에 따라서 네. 보험료를 얼마나 냈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경험적인 측면에서 30 정도 하면 150만 원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몇 세부터 수령이 가능해요? 63세 정도, 이 선생님이 지금 60세였으니까 출생 연도에 따라 수령 시기가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63세 정도니까 3년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년 뒤에는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예. 돈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땡겨 받을 수도 있거든요. 네. 또 어떤 연기할 수도 당길 있고요. 수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내 소득이 어디서 얼만큼 나오는지를 먼저 파악해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지금 부동산이 좀 있으시잖아요. 예. 부동산이 있는데 지금 시가 한 3억 원 정도 되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 다 부동산입니다. 예. 그러면 이걸 어떻게 연금화 시킬 수 있는 주택연금을 좀 활용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담보를 잡으시면 예. 주택연금이 확 줄어들잖아요. 네,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자녀들과 공유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3억 아파트지만 만약에 담보대출로 이제 되게 그러니까 되면은 이런 이것도 네, 맞습니다. 주택연금이 준다. 원래 주택연금을 받을 때 그 상환하고 하기 때문에 차액만큼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3억 기준으로 보면 지금 한 60만 원 정도가 지급이 한 달에? 한 달에 지급이 되거든요. 그러면 국민연금 150만 원, 근데 주택연금 지금 60만 원, 210만 원, 210만 원. 최소 210만 원이 가능할 것 같고 지금 목공 기능사 자격을 예. 계속 우리가 추가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면 우리 목표를 한 300 노후에 300 정도의 소득을 정하고 이 계획을 세워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일단 들고. 가정의 재정 상태를 자녀와 상의하시고 또
유용 가능한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계획을 좀 세워보셔서 적절한 일자리를 구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라 맞습니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고요. 유동 가능한 현금 2천만 원 자녀 결혼한다고 덜컥 내놓지 마시고 항의를 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사연 우리 이경희 씨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마이너스 통장. 살다 보니 저도 그 마이너스 통장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 정년퇴직은 다가오는데 준비된 건 하나도 없어서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들 둘 대학은 졸업했지만 아직 취업 준비 중입니다. 그나마 알바에서 번 돈은 학자금 대출로 나가고 있고요. 아이들의 용돈도 저희 부부의 통장에서 나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심지어 요양병원에 계신 시어머니 앞으로 나가는 돈도 있고요. 남편 월급은 3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인데 이마저도 퇴직을 1년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된 거라고는 겨우 자가로 된 집 한 채인데요. 도대체 노년에 뭘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렇다고 남편이나 제가 은퇴 후 뭘 할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네, 사연 감사합니다. 이른바 낀 세대네요. 부모 봉양하시면서 자녀를 부양하고 있네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가족 회의 하셔야 됩니다. 네, 네. 가족 회의 네, 기본. 가족 회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가족 회의를 통해서 이 우리 부모님의 노후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부모가 노후 준비가 안 되시면 고스란히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족 회의를 통해서 하는데 여기서 유념하게 제가 본 거는 계속해서 이게 그 대학생들이 용돈을 받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경제적인 독립이 안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회의가 좀 필요하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녀에게 아르바이트를 예. 공고하든지 하시라 이런 그래서 말씀이시죠. 전반적으로 수입이 있지만은 좀 마이너스를 살고 있기 때문에 지출 내역을 좀 보게 되면 이게 보험료가 한 30만 원 정도가 좀 나가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보험료가 실질적으로 보면 만약에 의료비, 그러니까 뭐 노년에 많이 발생한 암이라든지 뇌혈관이나 심혈관 이런 보장을 할 수 있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그런 보험료라면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그냥 자산성 저축보험이라면 중단할 필요가 좀 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꼭 필요한 지출인지 점검하자.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아파트가 지금 한 6억 정도가 6억. 되시는데 보통 이 아파트가 이제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사실 때는 두 분밖에 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다운 사이징이 좀 필요한데 예. 뭐 지역을 좀 이동한다든지 규모를 좀 줄인다는 등을 통해서 좀 유동화 자금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 경우에도 주택연금 활용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연금은 항상 마지막에 마지막. 연금액을 내가 소득을 확인해보고 모자라면 이제 주택연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녀들이 학업도 마쳤으니까 자녀들과의 경제적 선긋기. 맞습니다. 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끌어안고 싶습니다. 가실 필요가 없는데. 맞습니다. 네, 아유 어쨌든 좋은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한 사연 더 듣겠습니다. 유효종 씨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남들은 노년에 쉬면서 취미생활이다, 여가생활이다, 자신의 삶을 만끽하는데 저는 여전히 경비원으로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이제 일을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제가 일을 그만두면 아내가 손녀를 봐주고 매달 받는 50만 원이 생활비의 전부가 됩니다. 심지어 국민연금도 과거에 일시불로 받아버려서 돈 나올 곳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네요. 이런 저희 부부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아들 내외가 며칠 전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 명의를 본인들 앞으로 해주면 매달 생활비를 주는 건 물론이고 병 때문에 나갈 수 있는 치료비도 본인들이 부담하겠다고 하는데요. 과연 아들 내외의 말을 듣고 그렇게 진행해도 될까요? 아니면은 지금 갖고 있는 집으로 노후 대책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저는 이 사연이 주신 사연 선생님이 딱 주택연금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 부분이거든요. 수입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집을 자녀에게 이전을 시키면 당장 지금 예를 들면 증여세라든지 취득세 부담이 당장 발생할 수밖에 네. 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근데 사실 주변에 이런 경우가 좀 있지 않으세요? 많지 요즘에 않나요? 자녀들이 집 한 채 예. 명의 이전을 해주면 네네. 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는 동생이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났어요. 아버지하고
줄 때는 잘 모시겠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어려워지니까 자식이 안 준 거예요. 자꾸 막 이런 경우 있어요. 많아요.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부담부 증이거든요. 부담부. 네. 그러니까 내가 부양할 목적으로 그렇죠. 받는 거죠. 근데 예. 실제로 나중에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부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불효 소속 뭐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주택 이 지금의 시가로 한 4억 6천만 원이니까 예. 5억 기준으로 보면 지금 한 150만 원 정도가 주택연금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자녀한테 물어보세요. 예. 그러면 150만 이상을 줄 수 있냐? 나 줄 수 있는 의료비는요? 줄 수 있다고 해도 안 주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근데 줄 수 있다 하더라도 예. 사실은 형편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죠. 근데 주택연금은 국가가 보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사연자는 주택연금을 잘 활용하시면 자, 아들을 믿어야 하나요? 나라를 믿어야 하나요? 이게 참 저는 나라에 한 표를 걸겠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150만 원씩 몇 년 정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죽을 때까지 내가 죽을 생각할 때까지. 때까지. 근데 이제 뭐 덜 받았다. 예. 그러니까 남는 금액은 또 자식에게 이전되죠. 있잖아요. 그럼 이 댁도 솔직한 상황을 자녀와 공유하시는 게 예. 꼭 필요하거든요. 저는 아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뭐는 그 노후 준비는 가족의 문제로. 그럼 선생님 전 하나 궁금한데 4억 6천이었어. 예. 맡길 땐. 근데 저게 한 8억 됐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주택 가격이 예. 올라가는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시점으로 자차 기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게 되면 지금의 4억 6천 기준으로 계속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오늘 방송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자식들이 서운할까봐 그 말을 못하고 정말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하신 분이 간혹 있어. 근데 아침마당에서 봤는데 주택연금 하면 매달 150만 원 나온다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충분히 근거가 되잖아요. 자녀들이 섭섭해도 할 수 없습니다. 예. 선긋게 하셔야 선긋게 되겠습니다. 해야 돼요. 마음 같아서는 저 손주 양육비 조금 더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사실- 적지 않나요? 그렇죠. 네. 50만 원이면. 아유. 하지만 또 자녀들 많아요. 형편도 많아요. 있으실 예. 테니까요. 네, 어쨌든 저희의 구체적인 상담 내용이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연금도 물론 집 있는 분들을 위한 상담이다 보니까 저희 마음 한편이 좀 불편하기도 한데요. 하지만 그래도 주택은 시가를 반영해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좋은 제도라는 것 알려드립니다. 김태우 선생님께 큰 박수 좋은 보내드리겠습니다. 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도움들이 좀 되셨을까 모르겠네요. 아니 사실 늘 다짐하는 게 나는 노후에 자녀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자녀는 나 바라보지 않고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자고 하는 게 제 목표였는데 오늘 또 다짐해 봅니다. 네. 김태우 선생님 혹시 끝으로 당부 말씀 있으시면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짚어주세요. 자식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예.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네. 사시는 그런 노후 재무 설계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